사람이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근데 입이 안 삐뚤어진 분이 말을 좀 거꾸로 하면 곤란하죠. 자, 여기 있는 저는 새누리당의 친박 비박을 막론하고 잘못이 있을 때 지적을 했고, 3인방이라 불리우는 사람, 그보다 더한 사람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종편 십상시라고 이렇게 놀림도 당하고, 보수 진영에서 저더러 여러가지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진영을 막론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야 그것이 결국 도덕성이고 더 나아가서 국민을 위한 입장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문재인 대표 대선 후보를 지향해 가는 분 아닙니까? 대선 후보에 가장 접근을 한 분이죠. 그런데 구의역 사고에 대해서 지상의 세월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청와대와 여권을 향해서 이 화살을 날렸는데요. 명백하게 구의역 사고는 메트로가 한마디로 야권 정치인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에 의해서 장악된 이후에 그 주요한 산하기관이 도시지하철공사, 메트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온갖 정치꾼들이 수없이 내려가는 바람에 여러가지 일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그 지하철뿐만 아닙니다. 서울 메트로에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5명 내리가 있고요.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도 하나, 둘, 셋 이래 내리가 있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도 하나, 둘, 셋, 넷, 5 이상 내려가 있고, SH공사에도 하나, 그 다음에 서울연구원에도 하나, 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도 하나, 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도 하나, 그러니까 재단에 이사장 대표이사 둘 내리가 있네요. 서울시 복지재단에도 대표이사 비상임 이사 둘, 서울시 문화재단에도 대표이사 비상임 이사 둘. 이래서 언뜻 보더라도 지금 이 서울시 산하 투자 출연 기관에 박원순 시장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요, 20명 이상이 내려가 있습니다. 20명 되겠네요. 자, 거기에 보면 주요 경력이 정권산업노조위원장이 메트로 사장이고,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 문재인 전 대표의 척근이었다, 문사모의 대표였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지용호 씨는 새정치연합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입니다. 자, 서울시당의 수석부위원장이라는 것은 정치권 근처에 굉장히 엘리트 코스는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발을 담그고 얼쩡거리면서, 이 서울시당이라 하면 새정치연합에서는 항상 여당보다 많이 당선되는, 야당이 여당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시당위원장은 삼선 의원쯤 되는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김성태, 얼마 전에 김용태 이런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하죠. 그래서 이런 서울시당의 여당 같으면 그런 사람이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게 수석부위원장이라면 한 명이기 때문에 아마 당 근처에서 오래 발을 담근 사람 중에는 가장 이렇게 발이 넓고 끝발이 좀 있는 사람이 서울시당의 수석부위원장을 할 겁니다. 자, 거기뿐만 아니라 정의당의 심상정원 보좌관이 비상임 이사라고 한다 그랬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박원순 시장 캠프 총괄대책본부장, 새정치연합 서울시의원, 그 다음에 박원순 후보 캠프 기획조정위원장, 조직특보, 열린우리당 서울시의회 의원,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민주통합당 공청심사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희망제작소 이사, 좌우관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시민사회 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도 한 자리 꿰찼습니다. 자, 이렇게 꽤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 경력과 무관한 부분에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이 꿰어 차는데요. 자,
박원순 시장은 이 대부분은 자기 사람이고 일부는 뭐 심상정 보좌관이나 이번에 지용호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유력한 야권 정치인의 부탁을 들어줘서 넣어주기도 합니다. 안철수 의원하고 뭐 가까웠던 사람도 한 명 있었죠. 안철수 의원 대선 후보 부대변인이 지금 서울 메트로 비상임이사입니다. 즉 한두 명은 박원순 시장이 안철수나 문재인 전 대표의 부탁을 들어서 넣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박원순 시장이 자기 사람이라기보다는 문재인 사람에 가까운 지용호 씨를 서울 메트로에 감사로 넣었습니다. 이 감사는요 상임일 겁니다. 비상임이면 비상임이라 했겠죠. 그래서 비상임 이사는 회의 때 한 번씩 가고 돈을 좀 받는 사람이고, 이 사장이나 감사는 상근으로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서울 메트로의 사장이 월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억 2,500만 원입니다. 작년에요. 서울 메트로의 부채가 3조입니다. 부채가 3조인 이 서울시 산하기관의 사장이 1억 2,500만 원을 받습니다. 제가 과거에요. 2000년에 조그마한 농림부 산하 공기업에 간 적이 있는데 저는 창피해서 3년 동안 제 월급을 10원도 올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판공비나. 그리고 3년 동안 그만두고 올 때까지 똑같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산하의 기관에서 이렇게 많은 월급을 받는다. 자, 감사도요. 감사하고 사장하고는 원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월급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2인자고 실제로 감사 비율을 잘 맞춰야 사고가 안 나죠. 감사는 또 보통 낙하산으로 정치권에서 온 사람들이 많고 이러니까 감사를 월급을 좀 많이 줍니다. 그래야 좀 잘해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감사도 1억 한 뭐 1,000만 원은 받았을 겁니다. 뭐 그거 안 된다면 밝혀보든지요. 제가 찾아보니까 잘 안 나오네요. 그 정도는 받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런 자리에 문재인 대표의 척근이 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서 문재인 대표의 척근이냐? 자, 이분은 지용호 씨는 2012년 10월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대위 서울시민 캠프 상임 대표로 있었고요. 2010년 7월에는 문재인을 사랑하는 경위인 인의 모임 회장을 맡았답니다. 자, 문재인 대표는 잘 아시다시피 경희대 법대 나오셨잖아요. 이분 아마 공부는 잘했을 건데 집이 어려워가 그때 경희대가 보면 뭐 당시에 뭡니까 예비고사 이런 성적이 좋으면 뭐 4년 장학금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유치했죠. 그리고 매달 얼마씩 용돈도 줬습니다. 막 그런 케이스로 갔을 거라고 보는데, 좌우간 이 지용호 씨는 2011년 12월 그러니까 대선 1년 전에 문재인 선배님의 경희대 강연을 환영하기 위해 법학과 선후배뿐 아니라 동대문 갑 당원 동지 여러분과도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이랬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표와 경희대 가서 강연을 그때 당시는 자연인 문재인이 했던 모양이죠. 민주당에 들어오기도 전이죠. 자, 그때 아마 지용호 씨는 동대문 갑에 공천을 이렇게 개념하고 있지 않았나 이래 보이는데요. 이 시사저널은 2012년 12월에 문재인을 사랑하는 모임 회장 지용호가 물밑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지용호 씨가 문재인 대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새누리당은 억지다. 그러면 지용호 씨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이 정치권에 있던 경력인데 어떻게 해서 메트로 감사를 맡게 됐는지도 밝혀봐라 이러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지용호 씨 같은 경우에 메트로 감사를 갖다가 이렇게 박원순 시장의 사람이라고 딱히 보일 만한 경력이 없는데 메트로 감사를 갔다라는 것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용호 씨 경력 중에 나온 거는 보면 2008년부터 2011년에 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 위원장, 2010년에 민주당 6.2 지방선거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 그 다음에 이런 뭐 경력들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민주당, 뭐 야당, 제1야당 근처에서 주요 당직들을
이렇게 오면서 아마 정치에 출마할 기회를 노리는 전형적인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자, 문 전 대표 측에서는 대선 당시 자발적으로 모인 서울 시민캠프 대표단만 44명에 이르른다는 거고, 문재인을 사랑하는 경위인의 모임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거다. 근데 이런 사람이 수천 명인데 그게 문재인 대표 측근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누가 보더라도 측근인데 아니라고 잡아떼는 것이 이상하다. 조용히 있다 히말리아나 가지 왜 새누리당이나 정부 여당을 자극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또 했습니다. 자, 주영호 씨가 문재인 대표 측근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정치판에서요, 이런 정도의 이렇게 활동을 한 인물 같으면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을 좀 가만히 다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강남역 사태, 구의역 사태, 그 다음에 선거 전에 광주에 2번 방문한 일에 대해서 또 그것뿐입니까? 최근에 이 입을 열면 열수록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가덕도 공항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입만 열면 시끄러우니 그냥 이참에 히말라야로 간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좀 한 달쯤 잠수를 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또 입을 계속 열고 계시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지금 8월 초에 이 더민주당에 경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경선 때 또 문재인 대표가 관여됐다 안 됐다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입을 다무는 김에, 요즘 입만 열면 열수록 사고가 나니까 한참 다무는 게 낫다. 자, 지용호 씨는요, 임기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구의역 사고가 난 뒤에 빨리 그만둬 버립니까? 사고 한 며칠 뒤에 그만둬 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지용호 씨가 왜 그만두었을까? 정말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자, 그거는 결국은 이 지용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문제에서 문재인 대표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비판이 이렇게 나올까봐 구의역 사고 생긴 이후에 갑자기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자, 결국 이 문재인 대표는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전에 자기 주변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고 공격하는 것이 맞다. 히말라야 가셔가지고요, 좀 주변에 누가 사고 칠만 할 건가, 내가 어떤 말들이 왜 요즘 말할 때마다 사고가 나지, 자, 내가 뭘 조심해야 되는가, 깊이 좀 트래킹을 하면서 생각을 좀 해보길 바랍니다.